네,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말 그대로 혼조세를 빚고 있는 미 증시. 그 안에서도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기업 테슬라입니다. 오늘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독일입니다. 역시나 좋지 않은 판매량 보여줬습니다. 76%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월의 판매량이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번 전해드렸던 소식으로는 중국에서는 49%, 유럽에서는 46% 정도 절반이 급감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올랐냐라고 묻는다면 이번 시장에서는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으로 작동했다라고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말 한 방이 필요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6일 밤에 스페이스X의 발사를 앞두고 있죠. 과연 항공 우주적인 모멘텀으로 테슬라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시장 전반에 감돌면서 오늘은 그래도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기대감 다시 한번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을 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낙폭을 그려왔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흐름도 궁금해집니다.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네요. 애플에 대해서는 AI 관련 소식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OS 18.4부터 앱스토어에 AI 기반 앱 리뷰 요약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사용한 후에 리뷰를 남길 때 지금까지는 정말 여러 리뷰를 한 명이 다 톱파보면서 사용해야 해서 약간 불편했다면 이제는 앱 리뷰를 AI가 요약한 한 줄로 크게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AI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 꾸준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1.2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구글에 대해서도 역시 앞선 애플과 마찬가지로 AI를 실생활에 착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검색 엔진 AI 전용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구글의 모든 홈페이지, 모든 서비스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AI 버전을 클릭하기만 하면 앞으로 검색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검색을 했다면 검색에 대한 모든 결과를 띄워줬는데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로 합한 AI 전용 결과를 내준다라는 겁니다. 검색에 대한 대답을 한 가지로 간편하게 정리하는 버전, AI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실생활에 AI가 성큼 다가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다음 기업 출발해 보시죠. 알파벳에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2.9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픈 AI 소식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챗 GPT 4.5 버전이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프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챗 GPT 4.5를 구동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공할지는 테스트를 통해 평가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2.5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메타에 관해서는 CPO의 언급이 한 가지 나와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AI가 월 7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AI 어시스턴트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내놨습니다. 메타에 관해서는 어제도 전달해드린 것처럼 딥시크 쇼크에도 살아남았던 탄탄한 수익성이 기반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메타의 양기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입니다. 이 안에 사용되고 있는 AI 기반 사용자만 월 7억 명이 넘는다라는 규모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메타의 뒤를 잇는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4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의 OTT 서비스죠. 이 프라임이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개혁을 꾀합니다. 영화도 AI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오늘 M7 기업 상황들 가운데서는 AI라는 키워드가 전반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현재 더빙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공하는 영화 그리고 시리즈에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으로 자막을 입힐 때 이제부터는 AI 그리고 더빙을 입힐 때도 AI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존은 사실 조용조용하게 AI 기반 서비스를 하나둘씩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용히 치고 올라가는 AI 관련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흐름 지켜보시죠. 이렇게 전반적인 M7 기업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프닝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초록불을 켠 미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관세 전쟁이 정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해서 멕시코와 또 이렇게 캐나다 쪽에다가 한 달간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동안 이제 관세를 매길 만큼 매겼던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럽, EU에다가도 매긴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10% 추가 관세,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 25%,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에다가 25%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반영될 부분 많이 반영됐고 이제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와 그 캐나다 쪽에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겠다 한 달간 이런 점들이 좀 환호성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지금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올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 어느 정도 환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초록불로 마감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간밤 끝났던 미국 시장에서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어떤 섹터는 굉장히 잘 올라줬고 어떤 섹터는 조금 부진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뭐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세에 관련해서 한 달간 유예가 됐던 자동차 업종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자동차 업종들 대부분 상당히 좀 강했다.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업종들이 좋았고 그 밖에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분화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던가 등등 퀄컴 이런 약간 신형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브로드컴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10년 안에 떠오르는 기업들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레거시라고 하나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처럼 약간 오래된 그 반도체 기업 아니면은 IT 기업들, 컴퓨터라던가 옛날 컴퓨터 기업들, IBM이라던가 인텔 같은 회사들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인텔과 IBM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컴퓨터 부품 이쪽은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라던가 쉘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이 업종들 있죠. 이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원인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WTI 있죠. 서부 텍사스유. WTI가 2.7%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에 따른 에너지 업종, 석유가스 업종이 좀 부진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대부분의 업종들은 좋았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안 좋았고 그 밖에 이제 식음료주들 안 좋았죠.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코, 그리고 스타벅스, 크래프트 하인즈 이런 음식료주들이 약보합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나는 미국 내에서의 이런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식음료주에 이렇게 좀 판단되고 근데 다만 이제 식음료주들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보합권은 어느 정도 유지했다라고 나타나고요. 그런 점들로 지금 나머지 업종들은 뭐 자동차 등등 포함해서 전부 다 좀 좋았다 업종들 이렇게 좀 미국 증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던 오늘 간밤 미증시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동차부터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유가까지 다뤄봤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특징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아울렀던 게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 기업 꼽으라면 GM과 포드일 텐데 GM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간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GM이 7%대 상승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장대 양봉을 나타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다가 그동안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정상대로 관세를 하는데 자동차 업종만 유예를 하겠다. 한 달 동안 25%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의를 했죠. 뭐 전화를 하는 등. 그래서 캐나다나 아니면은 멕시코 쪽과 정상들과 직접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어요. 사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마약 얘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자동차 쪽에 가장 큰 호재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이게 지금 미국 자동차에 왜 호재가 되느냐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왜냐면은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관세를 좀 유예한 거니까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기업들, 네. 가장 큰 호재잖아요. 근데 이제 왜 미국 자동차도 왜 호재냐? 일단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같은 회사들은 그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생산 시설이. 그래가지고 거기 설비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생산 공장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 위에 바로 위에 캐나다가 있고 바로 밑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네. 지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제일 가까운 나라가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다 보니까 그 가까운 나라들의 공장을 많이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일본 가려면 사실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배 타고도 많이 갑니다만 뭐 장벽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좀 더 가까운 사이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강대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약간 생산 시설을 유예시키면서 뭐 이런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한 인력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보다는 GDP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네.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인도로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GM이나 포드도 같은 뭐 현대자동차 인도로 나가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로서 생산 설비를 멕시코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관세가 되면은 멕시코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국에 팔 때 관세를 25% 물려야 돼요. 예, 미국 기업이 파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설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파는데 관세를 물리는 이런 상황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준비를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예, 그래서 제네럴 모터스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공장을 100%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네. 트럼프의 의도는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제 미국 내에서 뭐든 만들어라. 그렇죠. 제조도 미국에서 예, 파는 것도 미국에서. 예, 그래서 제조도 미국에서 해야 이제 미국의 그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GM이나 뭐 포드가 좀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지 않았나 싶고요. G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럭이라던가 크로스오버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뭐 크루즈 부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뭐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전기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포드 같은 경우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약간 전통적인 자동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도 테슬라는 약간 미래형 자동차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도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 전기차 이런 최근에 이런 추세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
7% 가까이 올라놨는데 지금 상승세가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타난 흐름들이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나타났죠. 음봉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양봉이 크게 한번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는 앞으로의 그런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GM은 앞으로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 포드도 살짝 비슷한 흐름을 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네, 포드도 마찬가지죠. 포드도 마찬가지로 멕시코라던가 캐나다의 생산 설비가 대규모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25% 관세를 한 달 동안 피할 수 있다라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는 뭐 그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PBR이 4.79, PER이 14로 저평가돼 있고 실적 부문이 2022년 이후로 3년 연속 이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이 점점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성장 기업이라도 가끔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한 해 동안 약간 넘어지면서 매출이 좀 역성장하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마다 매출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좀 판단을 하고요. 포드는 재밌게도 이 티커명이 F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F 하나만 딱 누르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장대 양봉 나타났죠. 5%. 그래서 이 종목 사실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크게 재미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박스권에서 GM과 마찬가지로 이 음봉이 두 개가 나타났다가 양봉으로 좀 크게 뽑아주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GM과 포드까지 앞으로의 흐름 좀 기대된다라고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관세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약간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벌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밖의 종목들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또 주변국들, 특히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과는 보복성 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또 세계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먼저 화이자 들고 와주셨어요. 화이자는 어떻게 짚어주실 건가요? 네, 화이자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우리도 친숙하죠. 상당히 옛날 백신이라던가 이런 것들 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관세 압박에 좀 수긍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역시 GM과 포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화이자는 최근에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주가 수준이.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0.5% 상승은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측면이고,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분야로 관세 압박을 하면서 해외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기존 이런 네트워크를 갖춘 회사 이런 것들이 다른 데다 갖춘 회사들이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전해야지 뭐 세금 측면에서 더 좋죠.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10개의 제조 공장과 2개의 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지금 근데 추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세 추세를 좀 제대로 가졌다. 이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간밤에 플러스 0.6%의 양봉이 나타났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사실 이런 점들은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게 좀 완전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힘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더 지켜보자, 화이자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4개의 제조 공장을 새롭게 좀 건설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화이자라든가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 공장 관련해서 화이자 짚어봤는데요. 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하면 중국이 1순위에 들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좀 이슈가 있는 일루미나도 오늘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중국이 지금 완전히 이제 적대국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미국으로.
미국 거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으면은 미국이 먼저 이제 관세 이런 거를 내놨잖아요. 10%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겠다 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이거 발표되고 몇 분 만에 보복 정책을 내세웠는데 뭐냐 바로 미국의 유전자 분석 장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전자 시퀀서의 수입 금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바로 미국에서 오는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막겠다라고 해서 중국은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좀 많이 막았었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유튜브라던가 많은 것들,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중국에선 많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SNS가 지금 중국에선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외국에서 미국의 문물들이. 그래서 이번에 유전자 시퀀서 수입까지 금지하겠다. 근데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루미나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중국이 전체 매출의 7%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막아버리면은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매출이 7% 떨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전자 시퀀서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DNA라던가 이 RNA 이런 유전자들을 서열을 분석해가지고 질병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 이런 것들을 희귀 유전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검색하고 준비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좀 상당히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 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루미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런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로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3월 4일까지 크게 하락을 하다가 좀 간밤에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간밤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9%.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악재인 기업들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화이자라던가 일루미나도 악재라도 어쨌든 플러스 1%대 반등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동안의 이런 쇼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루미나라던가 제약 바이오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턴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루미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지만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공략해볼 종목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탑픽 종목 간단히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퀄컴 가져왔습니다. 퀄컴이 지금 반도체 기업으로서 사실 반도체 기업은 양분화됐어요 오늘 완전히. 그래서 사실 신형 반도체 최근에 좀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갔는데 퀄컴 역시도 오늘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대 상승인데 최근에 이제 호재가 있었던 거는 TSMC 대만의 TSMC가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것처럼 화이자처럼 돈을 그냥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공장 생산 설비를 만들면서 미국에 잘 보이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TSMC가 우리 미국의 위대한 뭐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반도체주들이 호재를 나타나고 퀄컴은 5G 뭐 이쪽도 잘하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자율주행차 첨단 운전 보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PBR이 6.499, PER이 16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고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렴한 싼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수준도 사실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이 빠졌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그래서 6월부터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의 반전으로 좀 돋보이고 2%씩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이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퀄컴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퀄컴까지 함께 공략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빛났던 종목 그리고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